하늘을 보는 5,000개의 눈. 대시로 우주의 지도를 만들다. 우주는 아주 어둡고 조용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보세요.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은 은하는 계속 바뀌고 충돌하고 서로 가까워지면서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은하의 움직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거미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은 빠르게 팽창하는데 암흑 에너지라는 수수께끼의 힘이 밀어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밤하늘을 눈으로 봐서는 이런 광경을 보기 어려워요. 가장 가까운 은하도 우리에게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은하의 움직임은 수억 년이나 걸리죠. 인류가 보는 시간은 우주 전체의 역사에서는 눈 깜빡할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현재 모습만 볼 수 있는 걸까요? 이 우주가 어떻게 자라났는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쓰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시간을 되감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빛의 성질, 전 세계 과학자들의 협동, 그리고 수많은 미니 로봇을 이용해서 말이죠. 우리는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 토호노 오담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 있는 킷피크산 정상에 있습니다. 사슴, 코요테, 선인장도 많이 있고 망원경도 22개나 있죠. 망원경은 태양부터 아주 멀리 있는 행성까지 뭐든지 관측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하늘을 이리저리 스캔하며 시간을 거슬러 우주의 이곳저곳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왜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시는 여러 은하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이용해 엄청나게 많은 은하의 위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산꼭대기에서 5,000개의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 우주의 지도를 만든다는 게요. 물론 그 전에 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어떻게 과거를 볼 수 있을까요? 빛이 움직일 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쓰면 됩니다. 빛은 너무 빨라서 지구 정도의 짧은 거리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죠. 그래서 지구에서는 빛이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멀리 떨어져 있죠. 여러분의 피부에 방금 닿은 빛은 태양에서는 8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밤하늘에서 보이는 별빛은 어떤 것은 몇 년, 심지어 어떤 것은 수천 년이나 여행한 끝에 여러분의 눈에 닿았답니다. 별이나 은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지구에 도착한 빛은 더 오래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빛은 1년에 9조 킬로미터나 움직이는데 이 거리를 광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100광년 떨어진 곳에 외계인이 있다면 1920년대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TV 방송을 이제서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는 너비가 10만 광년이나 됩니다. 우리 은하 반대쪽에 사는 외계인이 지금 지구를 보면 막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지도 몰라요. 이렇게 빛은 과거의 역사를 간직한 채 공간을 지나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주 전체의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오는 빛을 보고 이를 통해 수백만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은하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아내죠? 이것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팽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만 팽창합니다. 은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은하와 우리 사이의 공간도 더 많죠. 그래서 가까운 은하는 우리에게서 천천히 멀어지고 먼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집니다. 은하가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를 재면 은하까지의 거리도 잴 수 있다는 거죠. 은하에서 나오는 빛은 분광기라는 기계를 이용해 수많은 색깔의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체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그 물체에서 나오는 빛도 늘어나서 점점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더 빨리 움직일수록 더 빨갛게 보이고요. 은하의 색깔을 보면 은하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우주가 예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려면 여러 은하의 스펙트럼을 재서 3차원 지도로 만들면 됩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일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슬로원 전천 탐사에서 관측한 수백만 개의 은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해 우리 주위의 은하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점 하나가 은하 하나예요. 점 하나 안에 수천만 개의 별과 수천만 개의 행성이 있죠. 이 수많은 점에서 혹시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은하는 아무렇게나 늘어서 있지 않습니다. 아주 큰 규모에서 보면 스펀지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은하는 어떤 곳에서는 공처럼 뭉쳐있고 어떤 곳은 종이처럼, 어떤 곳은 실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부피는 크지만 물질은 거의 없는 곳, 우주 공동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려면 시간을 거슬러 봐야죠. 가까운 은하에서 온 빛은 비교적 젊은 빛이에요. 즉,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구조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구조가 많이 자라난 우주를 보여줍니다. 더 먼 은하에서 온 빛은
매우 오래된 빛입니다. 이 빛에는 더 어린 우주가 아직 구조가 다 자라지 않은 모습이 담겨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구조를 지도로 그려보면 우주가 서로 다른 시간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한 곳에 모으면 우주가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펼쳐져 있는 우주의 지도를 보면 우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우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중력,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같은 것을 알아낼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이 구조에 보이는 빈 공간처럼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지식도 빈칸이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과학자는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이끌어내고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흑에너지의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그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면 더 자세한 우주 지도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우주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 있는 우주 지도 제작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암흑에너지 분광기기, 즉 대시는 우리 주변 우주의 지도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큰 탐사가 이루어지려면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이 넘는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 중에는 기계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람, 탐사 계획을 짜는 사람이 있죠. 또 망원경에서 관측하는 사람, 자료를 분석하는 사람, 천문대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클레어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죠. 천문학에서 어떻게 관측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요. 항상 모든 과정이 말끔하고 단순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관측 자료는 엄청 지저분해서 제대로 다루려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은하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도, 심지어 망원경 주변의 습도나 바람까지 신경 써야 하죠. 그래서 대시 같은 프로젝트를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주 많이 필요해요. 저는 시웨이예요. 중국 북경 대학교에 있는 카블리 천문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은하가 어떻게 생기고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저는 안드레우 폰트 리베라이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에너지 물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시에서 가짜 우주를 만드는 일을 해요. 대시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은하의 스펙트럼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드는 일이죠.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대시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칼리드입니다. 호주 퀸스랜드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유관 검사라는 일이 있는데요. 대시에서 관측한 스펙트럼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스펙트럼이 제대로 나왔는지, 컴퓨터가 스펙트럼 분류와 적색 이동 계산도 잘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대시에서 보려는 은하는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둡습니다. 여기 밤하늘의 한 부분을 볼까요? 겉으로는 어둡고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먼 은하에서 오는 아주 오래된 빛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오직 하늘에서 적당한 위치에 있는 은하만 관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빛과 먼지가 관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 은하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 말이죠. 대시에서는 미리 3개의 망원경을 이용해 어떤 은하를 관측할지 사진을 찍어 골라두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4천만 개나 되죠. 4천만 개의 스펙트럼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은하 하나만 관측한다면 스펙트럼을 다 모으는데 2만 년이나 걸릴 겁니다. 그러니 망원경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대시는 킷피크 산에 있는 메이올 망원경을 쓰고 있습니다. 탐사를 5년 만에 끝내기 위해 대시는 한 번에 5,000개의 은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관측이 시작되면 우선
메이올 망원경이 하늘의 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곳에서 오는 모든 빛은 망원경에 들어와 커다란 거울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빛이 반사하고 수많은 렌즈를 통과한 후 초점면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죠. 하늘에서 온 빛에는 5,000개의 은하에서 온 빛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에서 온 빛 말고도 은하를 둘러싼 곳에서 온 빛도 들어 있죠. 초점면에 와서 비로소 은하에서 온 빛은 은하 주변에서 온 다른 빛과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는 케빈 패닝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원생이죠. 지난 6년간 대시 초점면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키피크 선의 메이올 망원경이 제 뒤에 있고요. 망원경 맨 위에 대시 기계가 달려 있습니다. 기계 안에는 초점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연필처럼 생긴 로봇이 5,000개나 있어요. 이 로봇이 광섬유를 은하가 있는 곳으로 움직여주죠. 로봇은 5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정밀도를 갖고 움직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가 8마이크로미터거든요. 장난이 아니라 이 로봇의 움직임은 머리카락도 쪼갤 수 있다는 거죠. 로봇에 닿은 빛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10개의 분광기가 있는 방에 도착합니다. 분광기가 각 은하의 색을 측정하면 몇 분 지나지 않아 수천 개의 은하의 적색 이동, 즉 거리를 알 수 있죠. 하지만 로봇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티아 공슈와 공슈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우주론 연구자고요. 지금은 미국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시의 수석 관측 과학자입니다. 여기는 메이올 망원경이 있는 오래된 제어실이에요. 영광스럽게도 저는 이 산에 자주 올라와서 밤에 일어나는 관측을 조율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관측은 실제로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날씨건 기술적인 문제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든지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시는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날씨가 맑은 시간이라면 언제든지 10분마다 한 번씩 다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은하를 관측합니다. 대시에서 만들어지는 수테라바이트나 되는 거대한 자료는 많은 수수께끼를 풀어줄 겁니다. 원자보다도 작은 입자의 질량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 우리 은하의 구체적인 모습도 알 수 있죠. 이 많은 정보를 이용하면 앞으로 어떤 놀라운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대시가 가진 5,000개의 눈이 1년간 무엇을 봤는지 같이 볼까요? 여기 무려 1,000만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는 서로 뭉쳐져서 우주의 거대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대시 자료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대한 실 구조, 종이판 구조, 빈 공간을 보여줍니다. 먼 옛날, 이 은하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빛은 빨갛게 늘어났고 수억 년이 지나 거대한 거울에 반사된 후 수많은 미니 로봇에 들어갔습니다. 인류는 이 빛의 색깔을 연구하여 얼마나 먼 거리를 날아왔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주 전체의 지도에 새로운 점을 찾아내 찍은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곳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우주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을 오래된 빛이 모인 이 지도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